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핫 이슈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가 된다면 상속세 개편안이 만약에 시행되게 된다면 2026년도부터는 배우자한테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하더라도 상속세가 없어질 전망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배우자한테 상속하면 상속세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득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속세 개편안 중에서 여야가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상속했을 때는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2026년도부터 상속할 때 미국처럼요, 배우자 상속 시 상속세가 없어질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에서 최저 30억 원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조 원 정도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배우자 공제가 딸랑 30억 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일론 머스크가 600조 원을 가지고서 죽는다 하더라도 배우자한테 다 주면 상속세가 한 푼도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저기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지만 법정 상속분이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10조 원을 가지고 사망을 했다. 그랬을 때 배우자는 그 50%다 보니까 5조 원이거든요. 5조 원을 다 주더라도 5조 원 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니까 상속세가 한 푼도 없죠. 5조 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억 원만 공제해 주니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2026년도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마리 마시오. 자, 그 배우자한테 상속을 하게 된다면 상속세가 없어진다. 이것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면요. 만약 자산가인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랬을 때는요. 배우자는 그 전액 자신이 그 상속재산을 받는다면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정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30억 원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상속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엄청난 상속세 폭탄이 매겨지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낸 다음에 또 배우자 혼자 됐을 때 나중에 또 상속세 폭탄을 매기다 보니까 1, 2차 상속세 그 폭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절지에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한 푼도 얻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연세가 들었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자산가인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절세 전략을 그동안 세워보지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그 상태로 사망하게 된다면 엄청난 상속세 폭탄이 예견됩니다만 이때도 일단 급한 불을 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80세에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배우자가 75세라면 75세가 전부 다 받고 상속세 한 푼도 없이 받은 다음에 나중에 사전증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부가 100년 해로 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들어서 한 사람이 사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남아있는 사람, 가령 그 배우자가 남아 있는데 배우자가 비록 상속재산을 다 받아서 상속세가 없다 할지라도 혼자 됐을 때 나중에 상속세는 폭탄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가령요, 자산가인 남편이 90세에 사망한 경우에는 아내도 80대 중후반은 됐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 그 아내한테 상속재산을 다 주더라도 상속세는 없지만 아내 또한 뭐 5년 안에 상속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동일하다면요. 몇 년 안에 바로 사망될 수 있는 상속세가 또다시 발생될 수 있는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엄발의 오줌 누기처럼 배우자한테 잠깐 브릿지 역할만 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혼자 된 배우자는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된 아내는 나중에 상속세 부담은 정말로 핵폭탄급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잖아요. 5억 원 초과분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혹시라도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배우자한테 다 상속하면 상속세가 없는데 놀랍게도 혹시 자산가가 아닌 그 자산이 별로 없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요. 그야말로 상속세는 폭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인 남편이 상속재산이 200억 원입니다. 이랬을 때 그 기본적으로 배우자 공제 내년도부터 혹시 그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도부터 배우자 공제 여부에 따라서 상속세 절세 전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가 공제 5억 원하고 순금융 재산 공제 2억 원은 무조건 받을 수가 있는데 배우자 공제를 과연 얼마큼 받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0억 원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가령 30억 원만 받는다. 현재 기준으로. 그랬을 때는요, 상속세는 76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50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속세는 66억 9천만 원이고요. 60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61억 9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억 원 상태에서 배우자 공제를 61억 3천만 원을 했다. 이랬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61억 2,500만 원이라고 하는 최적의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배우자 공제액에 따른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200억 원 전체를 받았다면 당연히 상속세는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상속세 폭탄이 매겨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속세만큼만 상속세 발생하는 금액만큼만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을 그 배우자 공제로 61억 3천만 원을 받으면 61억 3천만 원만큼 재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61억 2,500만 원 나오니까 받은 재산으로 전부 다 상속세를 대납한다면 배우자는 상속재산이 한 푼도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기본적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상속재산이 30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배우자 공제로 122억 원을 받는다. 그리고 일가 공제 5억 원, 순금융 재산 공제 2억 원을 받는다면 129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300억 원을 놓고 사망했지만 상속세는 80억 9천만 원이 나오죠. 그렇게 된다면 아내가 받은 금액에서 상속세 80억 9천만 원을 완전히 대납을 한다면 순재산은요, 순상속재산은 41억 1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가 별로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1년 후 상속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약 4억 원 정도를 간병비나 의료비로 썼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세율은 50%가 아니라 4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억 원 공제 받으니까 상속세는 정말로 적게 나오죠. 10억 9,400만 원이 나옵니다. 만약에 아내가 전 재산을 바꿔서 상속을 했다. 당장 상속세는 없지만 그 상태에서 바로 1년 만에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141억 9천만 원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총 상속세 91억 8,400만 원이기 때문에 바로 적정한 수준에서의 배우자 공제를 하고 상속세 대납을 한다면 50억 원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루션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인 아내가 장수를 할 수도 있겠죠. 10년 이상 예를 들어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년 만에 사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좀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아서 사전 증여 전략과 NGP 플랜을 병행한다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그런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동물과 자연 이야기 이북으로 제가 판매 중입니다.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렇게 장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배우자 공제를 175억 원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상속세는 더 줄겠죠. 54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가 상속세 대납한다면 순 상속재산은 120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받은 다음에 자녀인 아들하고 딸 2명 가족한테 증여를 하는 것이죠. 자녀별로 10억 5천, 자녀 배우자별로 10억 천, 손자녀별로 10억 5천씩 4명한테 증여한다고 했을 때 83억 2천만 원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22억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전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한 다음에 사망하면 상속세는 141억 9천만 원 나오지만 이렇게 그 증여를 한다면은요,
총 들어가는 세금은 76억 4,800만 원으로 전에 비해서 65억 원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여하고 나서요,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은요, 손자녀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가수금으로 자산 운용을 하는 것이죠. 그 증여 이후에 그 어머님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수렴청정 증여로 증여 후 세후 자산은 어머니는 그, 자녀들한테 수렴청정 증여로 증여약정을 맺어서 증여를 80미덕 했지만 세금 떼고 나면 61억 원 정도가 남거든요. 이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운영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자녀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 후 아내 재산이 37억 4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억 원 정도를 배우자인 어머니가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은요, 재산을 마음껏 행사하면서 상속세는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재산권을 끝까지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현명한 자산운용 방법, 증여 방법, 상속세 절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0년 후에 상속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어머니의 가수금인 37억 4천만 원만 상속재산이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상속세는 10억 6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액 다 상속받았을 때 141억 9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지만 이런 방식을 택한다면 상속세 증여세 전체적으로 87억 원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55억 원 가까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금비에 맞춰서 그 배우자 공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요, 아내인 그 모친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어떻습니까?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 상속세를 최소화시켰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굉장히 현명한 절세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사후에 사망했을 때 일어나는 그 차선책이 되겠습니다. 최선책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사전 증여 전략하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했다면 이런 문제를 말끔히 해소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기타 등등의 세금하고 건보료까지도 절세 절감이 가능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요, 사전 증여 전략하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행을 한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거쳐서 100년 되게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세금 무산하고 투자 우선을 펼쳐 제공받으면서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NGP 플랜하고 콘스탄트 김의 현명한 절세 전략을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겠죠.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처음 합니다. 5월 27일 날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성북구민회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는데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6번 출구 나와서 60m 전방에 버스 정류장에서 01번 마을버스 3, 4분 간격이거든요. 배차 간격. 그거 타고 5분 정도 오시면은 바로 여성회관에서 그 세미나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 신청 방법은 제게 5만 원을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금처는 우리은행 007-21-0337-73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로 성함을 알려주시면 되겠죠. 010-5473-9327입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제 저서에 사인해서 제공하던가 저서를요, 아니면 이북을 2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도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제가 무료 콘서트 세미나 합니다. 은퇴설계 노후준비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콘스탄트 김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도 5월 24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 유튜브 제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참조해 보신다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료가 되겠습니다. 약도는 그 여성회관 전 한정거장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죠, 위치가. 아그로타트마 카페라고 하는 야외 좌석인데요, 무료입니다. 무료지만 거기 야외 좌석을 이용하다 보니까 각자 마실 음료수 3,000원대 음료수는 각자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상속세 절세, 증여세 절세 전략은요, 정말로 적격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최고의 솔루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몇 천만 원이 뭡니까? 몇 억이 뭡니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여러분 바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세는 물론이고 투자까지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어떻습니까? 적격 컨설팅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료나 무료 컨설팅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